부정교열 관련된 그쪽 분야에서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떤 조언 같은 걸 해주고 싶으신가요? 늘 남이 쓴 글이다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사람이 심혈을 기울여서 써놓은 글이고 그 사람에게는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는 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다른 사람이 쓴 글을 가볍게 여겨서 내가 이렇게 막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거에 짜릿함을 느낀다면 사실은 이 일을 더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이현정입니다. 오늘 차 한잔의 북토크 시간에는 몇 년 전부터 아주 세간의 화제가 된 책이죠. 그리고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던 책인데요. 바로 여러분들 익숙하실 겁니다.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이 책의 저자이신 김정선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어떻게 올라오시는데 힘드시진 않으셨나요? 지금 대전에 살고 있어서 대전에서 올라왔는데 뭐 힘든 건 없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그 세 권의 책을 준비해 왔어요. 사실 선생님 더 많은 책을 쓰셨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제 글쓰기와 관련된, 물론 동사의 맛이라는 것도 예. 쓰셨는데 그것은 아직 제가 못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읽어본 세 권의 책을 가져왔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그 다음에 나왔던 이제 2020년에 나온 10문장 쓰는 법, 그리고 2021년에 나오는 끝내주는 맞춤법, 이 세 권을 가지고 저희가 오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작가님은 이렇게 글쓰기와 관련된 책을 계속 쓰고 계시는데 네. 어떻게 해서 이런 책을 내시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제 그 이런 단행본 출판물에 교정교열 보는 일을 했습니다. 네. 2020년 2월부로 이제 그만두고 지금은 이제 그 현직에 있지는 않지만 외주 교정자로도 여러 출판사들하고 편집자하고 만나서 일을 하기도 했고, 그러다가 눈이 좀 안 좋아지고 몸이 별로 안 좋아져서 좀 쉴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이제 제안을 좀 받고 알던 편집자가 새로 이제 1인 출판사를 차려서 처음에 제안받았던 게 이제 동사에 대해서 좀 네. 써주면 어떻겠는가 해서 동사의 맛을 냈고, 그게 사실은 그 출판사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출판 관련자들에게 좀 나중에 작업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을 좀 남겨보자 해서 냈던 건데, 글쎄 그 글쓰기와 관련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반 독자들도 많이 사보시고 네,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내 문장이 이렇게 이상한가요? 라는 책까지 내게 됐고, 이게 뭐 아시겠지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잖아요. 첫 책을 내기가 좀 어렵지, 한번 내고 나면 또 네. 자꾸 내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맞춤법 책까지 내게 됐습니다. 그 작가님 이 책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는 엄청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팔렸나요? 일단 10만 부는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10만 부가 넘게 이 문장과 관련된, 글쓰기에 관련된 책이 팔렸다는 게 그만큼 또 우리 사회에 글쓰기에 관한 관심이 많아졌다는 것을 또 반증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 보면 제 주변에도 그렇게 글쓰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특히 이제 요즘에는 온라인 공간이 생기면서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뭐 브런치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작가로 등단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뭐 글쓰기를 일상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데, 너무 처음부터 이런 질문을 단도직입적으로 여쭤서 그렇지만 글쓰기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기본적으로 제일 갖춰져야 될까요? 글쎄 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잘 살기 위해서는 뭘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느냐라는 질문하고 비슷해져서 네. 딱히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글쓰기가 사실은 그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어권에서 태어나서 교육도 받고 쭉 살아왔기 때문에 말을 배운 것처럼 글도, 한글 문장도 내가 쓰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도 있고 이해시킬 수 있는 문장을 써 나갈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말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익혔다기보다는 그 기억을 잊어서 그렇지
어린 시절 아기 때부터 그 굉장히 수많은 반복 훈련을 통해서 습득한 거니까 글도 모국어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그냥 외국어를 익힌다는 생각으로 연습하고 또 써보고 그래서 내가 느꼈던 것들이 글로 그냥 거의 100%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도 한번 느껴보시고 글의 질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경험해 보시는 게 가장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니 선생님 그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제가 조금 나중에 여쭈려고 그랬는데 여쭙고 싶은 그 질문이 생각이 났어요. 그 문장은 이 10문장 쓰는 법에 나온 그런 문장인데요. 글쓰기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또 우리가 보면 어떤 유명 작가들이나 또 이러한 사람들은 글은 자연스러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처럼 아이가 말을 배우는 것도 사실 자연스럽게 습득하기보다는 훈련과 그렇죠? 어떤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글쓰기도 좀 그런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자연스럽게는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글을 써놓으면 그게 읽힐 때는 자연스럽게 읽히는 글이어야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말하는 행위, 글 쓰는 행위 자체는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자연에서 인간만 하니까 인위적이고 굉장히 자기적인 행동이고 나름대로의 질서 체계가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접근을 하게 되면 마치 수영을 배우지 않은 채로 물에 뛰어드는 것하고는 크게 다를 게 없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저 사람은 참 말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해서 귀에 와서 쏙쏙 박힌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기까지 가령 예를 들자면 뉴스의 진행자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전국 팔도에 있는 그 시청자는 누구나 다 사실은 뚫어지게 화면을 보지 않고도 듣고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한국어권에서 가장 불편한 심정으로 부담스러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잘 구분해 쓰지도 않은 장단음까지 구분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굉장히 인위적이고 자기적으로 발음하는 사람은 그분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분은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말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듣기에는 자연스럽게 들리는 것처럼 글도 저자분이 글을 썼는데 우리가 읽기에는 일필이주로 썼나 보다. 너무 자연스럽게 한 호흡에 잘 읽힌다 하지만 그 글을 쓰기 위해서 사실은 그거보다 한 2배, 3배 되는 양을 썼다가 지우고 하는 그 노력을 수십 년간 반복했는데 그분이 또 그 글을 청탁받고 쓸 때는 그 행위를 또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상태로 말하고 자연스러운 상태로 쓰게 되면은 사실은 듣고 읽는 사람이 금방 이해하고 또 설득될 수 있는 그런 말이나 글이 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네, 아니 작가님 말씀 너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읽히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쓸 때 자연스러운 게 꼭 자연스럽게 읽히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되게 부자연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저도 신문에 칼럼 하나 쓰더라도 보면은 그것에 막 3배, 4배 썼다가 또 고치고 이걸 여러 번 반복한 다음에 그 글이 하나 겨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작가님 말씀이 너무 공감이 됩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전에 그 교정 작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교정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별별 사실은 그런 글쓰기를 만나시게 되잖아요. 좀 너무 그 에피소드 같은 거 조금 듣고 싶어요. 너무나 본인은 잘 쓴다고 생각을 했는데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진짜 너무 터무니가 없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좀 글쓰기의 원칙과는 좀 다르지만 좀 감동적이었다든지 이러한 경우들이 있나요? 이 교정교열 일의 그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편집자는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자나 작가는 그 자신의 신념이나 생각을 책에 담잖아요. 책의 내용을 읽으면 이 저자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 주장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금방 알 수 있고 디자이너도 마찬가지고요. 디자이너는 자기 그 디자인 철학을 그대로 책에 담고요. 편집자는 어쨌든 차례를 통해서 이게 이러이러한 순서로 원고를 묶어낸 거니까 그 흔적이 그대로 책에 자신의 생각을 담을 수 있지만 교정교열자는 그 흔적이 남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늘 항상 그 음지에서 일한다고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고를 보면서 교정지를 보면서 내용에 빠져가지고 이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뭔가 놓치고 있다라는 불안감이 들죠. 그렇군요. 네. 그게 아니고 반대로 무슨 내용이 정확하게 잘 맥락은 이해가 안 되는데 한 문장 한 문장을 쪼개서 유심히 내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용은 잘 안 들어올 때도 있고요. 한 3교 정도 볼 때쯤 돼야 이제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해서 이제 편집자하고 내용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런 특성 때문에 사실은 특별하게 어떤 저자나 어떤 작가의 글을 교정 볼 때가 즐거웠다든가 뭐 힘들었다든가 이런 기억은 별로 없고요. 다만 책을 처음 내시는 분들, 그래서 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초교나 재교에서 이렇게 뭐 원고를 더 추가하시거나 빼시거나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3교를 다 보고 이제 오케이를 놓을 그 시간에 가서 뭐 원고를 뭐 빼달라거나 아니면 많은 양의 원고를 추가할 원고가 생겼다고 해서 보내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골치 아프죠. 그렇겠네요. 네. 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그걸 알아서 탁탁 같이 진행해 주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뭐 그런 좀 그 시행착오를 겪게 되죠. 네, 제가 교정 작업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문을 제가 던졌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이걸 교정 교율을 보시면서도 뭔가 그 사람의 그런 내용이나 글 같은 것이 같이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기술적인 작업인 면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오히려 저자의 신경을 쓰게 되면 실수를 하기가 쉬운 게, 가령 뭐 영문학 교수님이 쓴 원고를 제가 본다면 그 안에 만약에 영문 로마자 같은 건 교수님이 틀릴 리가 있겠나 해서 그냥 신뢰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교수님은 확인하실 때 뭐 전문 편집자들이 봤다는데 뭐 틀렸겠어라고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책 나오고 나서 이제 낭패를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전 그 일을 할 때, 작업을 할 때는 저자가 누구고 어떤 책을 썼고 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에 대해 정보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작업을 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제 주변에는 또 이렇게 편집 일을 하고 싶어하는 젊은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편집 일도 뭐 기획부터 뭐 어떤 마지막 뭐 마케팅까지 여러 가지 종류의 일이 있겠지만, 특히 이런 교정교열 관련된 그쪽 분야에서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떤 그러한 조언 같은 걸 해주고 싶으신가요? 권하고 싶지는 않은데. 네, 권하고 싶지 않으세요. 왜 권하고 싶지 않으세요? 남의 글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의 글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게 안 맞는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좀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 될 수밖에 없고, 게다가 편집자하고 달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문장을 딱 보면서 그 교정 교열을 보는 일에 그치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이게 한 책을 딱 내가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해서 책을 낸다라는 그런 성취감 같은 것 느끼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만약 그래도 자기는 편집자처럼 여러 저자들을 만나야 되고, 그 진행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해야 되고, 이런 거보다는 나 혼자 일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라면 이제 맞을 수도 있는데, 늘 그 편집자와 마찬가지로 남의 글이다라는 거, 남이 쓴 글이다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초창기 일할 때는 그냥 어차피 외주교정자니까 많이 수정하고 그런 흔적이 남아야 제가 돈을 페이를 받아도 내가 일한 만큼 받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덜 미안하기 위해서라도 뭐 공격적으로 그 교정을 봐서 고치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고요. 어쨌든 다른 사람이 심혈을 기울여서 써놓은 글이고, 그 사람에게는 그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는 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수정하는 데는 만전을 기해야 되고, 또 편집자를 통해서 저자나 역자에게 상의를 꼭 해가지고 이렇게 토시 하나라도 이렇게 수정했다라는 걸 허락을 받고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쓴 글을 가볍게 여겨서 내가 이렇게 막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거에 짜릿함을 느낀다면 사실은 이 일을 더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이제 교정 일을 하시다가 이제 작가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작가 일을 하시게 되면서 또 그 이전과 다르게 이제 좋은 점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좀 더 새롭게 힘든 부분으로 느껴지시나요? 좋은 점이 더 많죠. 네. 일에서 벗어났으니까요. 네. 그리고 저는 뭐 작가라고 하긴 그냥 어쨌든 뭐 이런 아유, 책을 이렇게 많이 내셨는데. 이 책은 이제 작업을 하는 끝내기 전에 이제 책을 좀 원고를 만들어 가지고 냈던 거고요. 지금은 이제 그 다른 출판사하고 이제 에세이 독서 서평 에세이를 비롯해서 그런 책들을 좀 쓰고 있는데 이게 뭐 계약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뭐 마감 시간이 정해져 가지고 제가 밤을 새워서 뭘 써야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니어서 지금 그냥 마음 편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쇄 수입 덕분이니까 도움을 받은 거죠, 많이. 네네.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작가로 이제 일하시면서 시간이 쫓긴다든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타임라인에 자기가 맞추지 좀 않아도 된다는 네. 거, 그런 게 이제 가장 좀 뭐랄까 커다란 좀 자유로움일까, 이런 긍정적인 측면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작가님은 본인의 그런 아까 말씀하신 뭐 서평이라든지 이러한 글도 본인이 교정 보시나요? 그렇죠. 제가 이제 교정을 봐서 보내지만 네. 해당 출판사에서 또 교정을 보게 되죠. 근데 자꾸 오자가 제법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서로 보셨는데. 신뢰를 하게 되니까 네. 저는 이제 어쨌든 제 원고니까 잘 안 보이고요. 이제 그 해당 출판사의 편집자는 뭐 오랫동안 그 교정교육자로 일한 분이 본 거니까 뭐 알아서 잘 봤겠지라는 마음도 좀 있겠죠. 네. 그래서 꼼꼼히 보지 못하게 되니까 오자가 좀 나서 제가 교정교육을 볼 때는 작업 끝내고 책으로 나온 거를 다시 보지는 않았거든요. 왜냐면 그러다가 오자라도 발견하면 너무, 그렇죠. 너무 속상하죠. 그럴 것 같아서. 근데 제 책은 어쨌든 제가 낸 책이니까 한 번씩 나오면 꼼꼼히 다시 읽어보는데 그러면 이제 오자들을 발견하면 편집본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포스트잇을 찍어서 이제 보내줘. 그쪽에서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겠네요. 아니요, 뭐 이게 제가 이제 남의 원고를 볼 때는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는데 네네. 오자가 나왔다 그러고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이제 제 책이니까 독자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좀 있는데 아니 그분이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작가님은 안 받으시겠지만 다 붙여서 보내면. 해당 편집자도 보면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행입니다.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차 한잔의 북토크 시간에는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예, 저자이시죠? 우리 김정선 작가님을 모시고 교정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또 작가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역할을 바꾸셨는데요. 그 다음에 하시는 일 그리고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잠깐 나눠봤습니다. 저희 1부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2부에서는 조금 더 상세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2부도 꼭 시청해 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일단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